예. 자, 이제 제 5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건축 절차가 이제 쭉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편 또 이제 하나가 나오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자, 보겠습니다. 자, 390페이지에 가설 건축물도 거래의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가짜도 임시로 줍니다.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한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임시가짜. 임시로 설치한다. 라는 어떤 의미의 어떤 대상 건물입니다. 이 가설 건물인데 가설 건물 첫 번째입니다. 요건요, 허가받는다 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요. 요것이 아니면 전부 다 두 번째 신고하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보십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이건 우리가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표현 보시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결정이 되어진 부지에서만 나온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또는요, 요 시설 부지 예정지에서만 요것이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이용할 것이니까 현재 있는 상태의 이용 말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물,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라든지 공략물 설치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데, 그런데 결정이 딱 되어서 그때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 1단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 1대 안에서겠죠. 그래서 1대 이 방치가 딱 되어지면 시설 부지 땅 주인들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건물의 개축과 재축할 수 있고 없는 건물의 가설 건물의 설치와 공작물 축조 허가할 수 있다. 라는 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요 사업이 지연될 때 시설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입니다. 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용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딱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1단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 일단에서 개발장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설 건물과 가설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요건요, 요 공사하기 전까지인데 최대 이용기한이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용기한 제한받습니다. 제한받고요. 요 이행 방법 보시면 4층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받습니다. 이건요, 3층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그것도 범위가 제한받습니다. 청수 범위. 그 다음에 철거할 것이니까 어떤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튼튼하게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철거할 것이니까 새로운 신규 간선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보시면 타인한테 분양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해서 허가를 딱 내어서 용케해 줍니다. 근데 물론 요 시설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지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요 기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아니면 전부 다 일체 다 신고한다. 신고해서 갔을 겁니다. 신고가 전부 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고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일대만 허가받는다. 그건 전부 다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고 대상 가족은 참 많습니다. 많지만 이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한 장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냥 딴 건 필요 없고요. 392페이지에 그 종류를 쭉 빼고 나서 2번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의 존치기한 이것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신고하면 이때 이용기한은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가도 3년, 신고도 둘 다 3년까지만 존치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할 신고와 신고받거나 허가를 딱 받으면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 보관 관리를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매월 확인합니다. 매월 확인을 딱 해가지고요. 자, 요 3년 기한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도래했다 했으면 이때 30일 전부터 3년 되게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일단의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할 때 보시면 철거하세요. 또는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에 관해서 이렇게 안내 통지문을 보내줍니다. 이때 철거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할 수 있다. 요 안내 통지문을 받았을 때 안에서입니다. 받았을 때 안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1대는요, 요 존치기간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존치기간, 요거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밑에 괄호 3번 가시면 공장에서 설치해서 이거는 가설 건물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가설 건물, 요것은 말입니다. 해당 가설 건물 주인들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자동 연장된다. 그래서 요건 자동 연장. 본인들이 철거한다, 통지하면 자동 연장이 되어진다. 그런 또 의미가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이것은 신설되었지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기타 절차를 쭉 나오는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넘어가시는데 하나 보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396페이지 보세요. 396페이지. 이 감리입니다. 공사 감리. 건축 공사할 때 감리자 임명합니다. 감리자는요, 이 감리자 지정 요것은 말입니다. 해당 그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합니다. 하는데 감리할 때 감리 방법이 있습니다. 감리 방법은요, 원래 필요할 때 현장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한다. 방문 감리가 원칙입니다.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장은요, 어떤 곳은 상주에서 공사하는 기간 내내 상주에서 감리한다. 상주 감리 대상 이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봐주세요. 공사하는 내내 상주 감리한다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계획부터 리얼 보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 큰 건물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닥 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연속되는 5개층 이상 같은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다중 이용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다중보다 더 작은 준다중 이용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다중이니까 다중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럼 아파트 공사 현장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4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 합계 5,000 이상, 또 3,000 이상 플러스 5개층 이상, 또 준다중 이용 건물들,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일 때 보시면 상주 감리 대상 건물이다. 그래서 4가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딴 거는 또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이 감리할 때 허용오차 간단합니다. 볼까요? 감리할 때는요, 이 감리란 것은 설계와 현장 시공, 이 일치를 봅니다. 설계와 현장 시공의 일치를 본다랍니다. 시공.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일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정 범위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보세요. 자, 보시면 0.5% 허용된다. 1%, 그 다음에 2%, 3%입니다. 0.5, 1, 2, 3 해서 0.5%의 허용되는 오차 범위 해서 건폐율 0.5%입니다. 용적률 1%입니다. 2%는요, E와 B가 2%입니다. 3%는요, 깨와 리가 3%입니다. 그래서 감리할 때 허용되는 오차 범위 0.5, 1, 2, 3 건, 용, 이, 비, 깨리입니다. 건용, 이, 비, 깨리, 건폐율, 용적률, 각종 어떤 높이와 너비입니다. 높이와 깊이와 너비입니다. 각종 어떤 두께와 거리, 그 두께와 거리가 이렇게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다. 그래서 건용, 이, 비, 깨리, 건용, 이, 비, 깨리에서 깊이, 높이, 너비, 두께, 거리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해서 공사 끝이 났다. 공사 끝이 났으면 사용 승인 검사 받습니다. 공사 끝이 났으면 사용 승인 받고 승인서를 겨우 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건축주는요, 공사가 끝이 났으면 공사 완료 도서와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입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도서와 완료 감리 보고서 첨부해서 허가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신청 7일 안에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준다. 승인서 교부. 이것이 있으면 이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입니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가설 건물 공사를 완료한 어떤 건축주는 건물을 사용하려면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절차 보시면요, 1번은 필요 없고 2번 딱 보시면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다음 각 코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되어진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어준다. 7일 안에 승인서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효과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외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7일 되어도 신청했는데 7일 되어도 승인서 교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그러면 검사 신청했는데 7일 돼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그 다음날부터 검사를 쓸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7일 돼도 승인서 교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가 다 완성이 안 되어도 특정 부분만 쓸 수 있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특정 부분만 먼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받은 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제일 밑에입니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 딱 나왔죠. 요 임시 사용 승인 할 때 보시면 이거 할 때 보시면 조건 달고 조건부로 승인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 물론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또 보시면 이 승인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이 임시 승인은 2년까지가 원칙이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대형 공사 등이면 뭐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시 사용 승인에서 조건부 승인도 할 수 있다가 제일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 이내인 것이 원칙인데 대형 건축물 등이면 연장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시오. 그 외의 상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건물의 유지와 관리입니다. 유지와 관리. 이제 건물을 이제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한다 해서 사용 마음대로 못 합니다.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잘 유지 관리한다.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한다 해서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근데 유지 관리 업무자가 누구냐면요. 이때부터는 건축주 나오면 안 됩니다. 건물 등기 쳤어요. 등기했으면 이제 개인 건물은 소유자가 될 것이고 또는 집합 건물일 때는 관리자가 이제 유지 관리 업무자가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업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유지 관리편은 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쭉 나옵니다. 보시는데 자 이제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다 나올 수 있겠지만 다 나오진 않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2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네모 2번에 정기 점검 대상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들은요 쓸 때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있으니까 요건 또 안내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 건물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면요 요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점검받는 시기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점검받는 절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점검의 효과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이 딱 되어야 됩니다. 자,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그 밑에 있네요. 1, 2, 3, 4번까지 나와 있죠. 해서 보시면 대상은요,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자, 뿐 아니고 제일 끝에 보시면 미음에 기억력 리얼에 준다중 이용 건물인데 이것이 특수구조를 갖추고 있는 특수구조의 준다중 이용 건물일 때 그렇다 다 나왔고 또 다중 이용 건물은 아니지만 다중 이용 업으로 쓰는 용도의 어떤 건축물들 여기에 포함이 또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저기 뭡니까? 집합건물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합건물 3,000 이상인데, 이 중에서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대상 내가지고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 시기는 다시 402페이지 거기 본문에 1번, 2번 그 본문 표기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 사용 승인 받으면 바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물들 사용 승인 받은 날, 공사 끝나고 검사 받은 날, 전날 있죠. 사용 승인 받은 이 날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10년까지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날, 이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정기 점검, 사용 승인 1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 받게 되어 있다 해서 시기 중요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절차입니다. 요 대상 건물 주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요. 요 연대기 됩니다. 시군구였어요. 시군구청장이 점검 대상임을 통지를 딱 해줘요. 해주는데 요 2년 되기 전입니다. 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통지를 받으면 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할 때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실시했으면 그 실시 결과를요, 이제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를 딱 해요. 하면 관할 시군과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자, 우수하다 판단이 드는 우수 판단이 되는 건물들은요, 다음번 한 번 점검을 면제할 수가 있다. 한 번만 면제를 딱 해줍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어느 편에 있죠. 사전 통지돼 가지고 점검 실시하기 3개월 2년 되는 날 3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준다. 딱 되어 있죠. 보시고요. 또 3번 가시면 점검 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만 면제할 수 있다. 같이 또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제일 끝에 404페이지에 방갈로 6번 가시면 점검을 실시했으면 실시 30일 안에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보고한다. 라면 또 제일 마지막에 걸로 6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 없습니다. 통과하시고요. 그럼 철거와 멸실 신고 딱 보이나? 철거 멸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이용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철거하고자 합니다. 철거.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철거. 또 어떤 재해 때문에 그러면 멸실되기도 한다. 합니다. 자, 철거할 때는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또요, 멸실되었으면 멸실되온 이후에 30일 이내 그 철거나 멸실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철거하면 3일 전, 멸실 30일 이내에 철거 멸실 신고한다. 이것만 정리 다 하시고 딴 거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 절차 중에 필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외의 사항은 다 지금 통과하십시오. 지금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살짝 한번 더 같이 보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보시고 다 넘어가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건축 기준 등 해서 건축 규제가 나옵니다. 건축 규제 해서 요 건축 규제 이것이 또 별도의 또 창이 형성이 쭉 되었으니까 요건 빨리 좀 끝내고 요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